이어서 중요관리점의 결정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관리점의 결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관리점 결정도라는 이와 같은 트리를 이용해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볼 것입니다. 자, 이 결정도를 보면요. 질문이 5가지,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2-1 질문이 있기 때문에 6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1, 질문 2, 질문 2-1,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심층적으로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행요건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CCP가 되지 않는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라 CCP가 아니라 그냥 예방 차원으로 관리해도 되는 것이라면은 굳이 CCP로 결정해서 관리에 부담을 주지 말자 했던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였죠? 예, 포장재의 화학적 유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포장재의 어떤 잔류용매 같은 톨루엔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CCP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을 갖고 이 첫 번째 질문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결정도를 조금 단순한 메시지로 어떤 단순한 구조의 단어로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자 하는 어떤 공정 이름을 앞에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정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유해 요소가 있을 거라고 확인한 바 있는 유해 요소 중에 하나 생물학적 유해 요소, 화학적 유해 요소, 물리적 유해 요소 이렇게 하나하나를 찝어서 이는 공정 이름, 이는 유해 요소의 이름으로 먼저 2개를 붙여본 다음에 이 결정도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걸 통해서 저랑 한번 실습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를 들었던 포장재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첫 번째 포장 공정 또는 그걸 원료 단계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냥 포장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포장재 1. 두 번째는 유해 요소를 지정해야겠죠? 화학적 유해 요소. 이왕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 이렇게 2를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행 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저랑 리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1. 포장재, 유기용제, 선행 요건으로 관리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해볼까요? 자, 이때 선행 요건으로 관리되니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을 조사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선행 요건만으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선행 요건만으로 충분히 관리된다라는 그 뉘앙스를 갖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줄여서 선행 요건만으로 관리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포장재, 유기용제, 선행 요건만으로 관리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의 답은 뭐가 나올까요? 예, yes죠. 선행 요건으로 관리되죠. 그럼 결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행 요건으로 관리되냐고 물어봤더니요, 포장재의 화학적 유해 요소가 yes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CCP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 멈추는 순간 CCP가 아닌 걸로 멈췄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CP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끝나서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1번 질문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쌀을 씻는 공정에서의 생물학적에 의해서 관리를 CCP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 결정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CCP가 아닌 걸로 결정이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1부터 시작할 거예요. 쌀 세척 공정 했죠? 쌀 세척 공정. 생물학적 위해서. 자, 머릿속에는 세균을 생각하시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쌀 세척 공정, 생물학적 위해서. 그리고 질문을 해보세요. 뭐죠? 첫 번째 질문이 선행 요건만으로 관리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빠른 속도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쌀 세척 공정. 세균. 예. 선행 요건만으로 관리됩니까? 답은 뭐죠? 예. 쉽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 요건이라고 하면은 예방 차원의 관리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가 없죠. 쌀을 푹푹 찌는 창고에 보관하지 않는 거. 이거 예방 차원이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름철에 쌀벌레가 생기고 또 그 안에 부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니까 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 보관 방법은 선행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원료에 대한 선행 요건, 영, 위, 제, 냉, 용보, 보관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용보, 검, 회. 그 보관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만으로 쌀에 있는 생물학적 위해서 세균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더 늘어나지만 않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가 되는 겁니다. 노가 되는 겁니다. 자, 노가 되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가 되니까 2번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자, 2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면, 확인된 위해에 대해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 있는가?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귀에 있게 사용해 왔어요. 어디서 사용해 왔죠? 여러분들? 예, 위해서 분석의 세 번째 단계가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을 도출하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그 위에서 분석표가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 왼쪽에 위에서 확인했고요. 그렇죠? BCP. 중간에 위험도 평가를 했습니다.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마지막에는 이 위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조치, 어떤 관리 방법으로 현 단계에서 할 거, 다음 단계에서 할 거, 또 그 전 단계에서 할 것들을 목록화시켜 봤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사용했던 그 부분, 그 열에 있던 부분이 바로 예방조치 관리 방법인데요. 지금 이 2번 질문은 그 예방조치 관리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원칙의 CCP 결정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앞서서 이런 측에서 다뤘던 위의 요소 분석표를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뭘까요? 여러분들이 위의 요소를 확인했고요. 평가까지 했으면 아마도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을 어딘가에 기재를 해놨을 거예요. 그 줄에다가. 예,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 질문은 있는 걸 전제로 물어보는데 가끔은 그 위에서 분석표를 보다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노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때 2-1 질문을 새로 던져볼 겁니다. 2-1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해당 공정에서의 관리가 안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의 의미로 꼭이란 말을 썼어요.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안전성 관리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위해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오른쪽에 칸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평가가 아주 심각하게도 나오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도 않는 정도로 정말 무시할 정도니까 아마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도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것이 적어도 평가가 되고 어느 정도 있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 방법이요. 없다라는 얘기는 관리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과거에 A라는 원료를 쓸 때는 관리 방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원료가 좀 독특한 원료가 새로 배합비가 바뀌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비원료가 들어갔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 방법이 없다. 예방하는 방법도 없다. 그러면 빈칸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료 불안해서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원료가 아니라 공정 갖고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정을 넣었는데 그 공정에 대해서 위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예방조치 관리 방법인데 그 관리 방법이 없어요. 워낙 독특한 공정이라 이 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조 공장에서는 관리 허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공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답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원료와 공정을 변경해서 궁극적으로는 위에서가 걱정이 없는 제조 공정으로 그런 원료로 제품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놨더니 이제는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은 예스가 돼서 바로 3번 질문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2번 질문에서는 CCP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표에 이런 질문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이 해썹의 위생관리가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특정한 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공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은 뭘까요? CCP가 이제 될지 모르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CCP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정하는 첫 번째 질문은 3번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당 공정은 확인된 유해 요소를 제어 또는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CCP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미 CCP의 정의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방, 제어, 감소라고 그랬는데 예방은 빠져나갔어요. 예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행 요건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CCP의 개념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3번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쉽게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앞서 1, 2, 3 이렇게 3단계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시로 들고 있던 쌀 세척 공정의 세균을 갖고 3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쌀 세척 공정, 세균. 3번 질문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렵게 말하지 말고요. 줄여보게요. 간단하게. 줄여주니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또는 줄여주니는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라면 줄여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쌀 세척 공정, 세균, 줄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키워드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은 뭡니까?
줄여줄 수 없죠. 말씀드렸죠? 쌀 세척 공정을 아무리 쌀을 잘 씻어도 그 안에 세균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줄여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줄여줄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열 처리 공정에서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노가 됩니다. 어디로 내려갈까요? 노가 됐으니까 네 번째 질문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인된 위해의 오염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키워드는 증가네요. 늘어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앞에 말들은 쫙 빼고 간단한 단어로 늘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쌀 세척 공정, 세균, 늘어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의 답은 늘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이 부분에 답이 두 갈래로 갈릴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쌀을 세척하는데 그런 흙먼지가 털어져 나갈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세균이 줄어드는 공정 아니냐. 근데 왜 늘어나지?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답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노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쌀 세척을 기본적으로는 세균이 줄여드는 쪽으로 세척은 되겠지만 세척하다가 혹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쌀 씻는 과정에서 씻어서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쌀을 씻는데도 세균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현장 속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 때 쌀을 씻어도 불구하고 씻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늘어나냐는 거죠.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물이 더러우면. 그렇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물은 깨끗한데 그 손을 집에서 쌀을 씻는다고 했다면 손을 쓸 거고요. 또는 공장에서 떡 공장에서 쌀을 씻었다면은 세척기를 썼을 겁니다. 세척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또 사람의 손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거는 세척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세척이 더 잘 되니까 그거 들어간 것보다는 씻겨져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경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세균은 줄였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서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자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쌀 씻는 용기, 그릇들이 오염되어 있다면.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물, 손, 그릇. 쌀 씻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쌀을 찬물에서 신속하게 씻을 때와 미지근한 물에서 느리게 씻었을 때 미생물의 성장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첫 번째 케이스, 낮은 온도에서 찬물에서 신속하게 씻으면 쌀 속에 있는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우려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 즉 미생물이 생육하기 좋은 온도, 이를테면 25도, 30도의 온도에서 쌀 씻는 속도를 느리게 일부러 느리게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예를 든 것만 해도 4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미생물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그 답은 yes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에 yes가 됐어요. yes가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되죠? 5번 질문입니다. 5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확인된 위해를 제어하거나 또는 그 발생을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켜주는 이후의 공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앞에 것들은 뭐 개념적으로 뭐 그냥 이해가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생략을 한다면은 맨 마지막 핵심적인 키워드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감소시키는 이후의 공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여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 했던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쌀 세척 공정, 세균, 다음에 줄여주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줄여줍니까? 네, 여러분들 답은 다음에 줄여주죠. 쌀 세척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떡을 찌거나 밥을 질 때는 당연히 열조리 공정이 있어요. 거기서 줄여줄 거니까 그 얘기는 뭐죠? 거기서 줄여줄 거니까 이 공정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균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 다음에 줄여주는 공정이 있다. yes가 된다면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CCP가 아니라 CP로 끝내라. CP로 끝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도 줄여주는 공정이 없다면 여기서 관리해야겠죠. 어떻게 하더라도 쌀 씻는 공정에서 세균을 줄여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뒤에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CP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2가지 케이스들이 이와 같이 CCP 결정도를 돌리다 보면서 CCP가 아니 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CCP 결정도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놓기 바라요. 쉬운 말로, 키워드만. 1번은요, 선행요건만으로 관리되니라는 물음이고요. 2번째는 예방조치 관리 방법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2-1은 관리 꼭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번째는 줄여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4번째는 늘어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번째는 다음에 줄여주니. 이렇게 2단어 정도로 줄여서 메모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CCP 결정도가 머릿속에 쑥 들어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줄여봤으면 좋겠어요. 줄여줄 수 있는가? 늘어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음에 줄여줄 수 있는가? 이 3가지의 키워드를 질문 3, 4, 5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외워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CCP가 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수 삼아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대로 질문이 들어가고 답이 나와서 CCP가 결정된 케이스입니다. 자, 해볼까요? 쌀 세척 공정, 생물학적 유해 요소, 병원성 세균, 선행요건으로 관리되니? 아닙니다. 예방조치 관리 방법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실제로 이때 예방조치 관리 방법은 뭐죠? 예방은요, 사실은 세척 공정에서의 온도 관리죠. 시간 관리가 예방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적극적인 관리는 이 공정이 아니라 뒤에 열조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은 줄여주니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세척 공정에서는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노가 됐고, 늘어나냐고 물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케이스처럼 늘어나는 경우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다음에 줄여주니 했더니 예, 진짜 다음에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춘 걸로 끝냈습니다. 이쪽으로 CCP로 안 가는 케이스이고요. 자, 떡 공장인데 이번에는 이물을 갖고 해볼게요. 세척 공정인데도 이제 질문을
매칭을 이물로 해볼 겁니다. 앞서는 세척공정, 세균 했죠. 이번엔 세척공정, 이물 해보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1번 질문. 쌀 세척공정, 이물. 선행요건만으로 관리됩니까? 자, 냉장 보관하고 뭐 이런 게 선행요건인데 입고 검사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되는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노로 갑니다. 2번 질문. 예방조치 관리 방법 있죠. 예, 이물 관리에 예방조치 많습니다. 방충 방서부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적층 관리도 있어요. 이물 선별기도 사용하고요. 세척공정도 이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스가 돼서 3번으로 물어봅니다. 줄여주니 물어보는 거예요. 쌀 세척공정, 이물, 줄여주니 어때요? 줄여주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이 예스가 돼서 바로 CCP가 되는 케이스니까 4번, 5번 질문으로는 넘어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병원성 세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룬 바 있고요. 이번에는 과자 공장을 가볼게요. 과자의 금속 검출 공정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자 금속 검출 공정. 금속성 이물로 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1번, 선행요건으로 관리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노입니다. 예방조치 관리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 허점을 체크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결정이 납니다. 어때요? 금속 검출 공정, 금속성 임을 줄여줍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금속 검출기를 지나가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금속성 이물이 있다면은 삐삐삐 소리가 나서 그걸 우리가 제거해주는 공정이 금속 검출 공정이에요. 바로 CCP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검출 공정은 전형적인 CCP가 될 겁니다. 자, 음료 공정입니다. 이번에 여과 공정을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과는 주로 어디서 할까요? 원료를 착즙하고 배합한 다음에 열 처리 전에 여과를 합니다. 그 여과 공정을 갖고 해보겠어요. 자, 음료 여과 공정. 그때는 이물로 금속성 이물이든 비금속성 이물이든 둘 다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물이라고 합니다. 음료 여과 공정 이물 선행요건으로 관리 안 됩니다. 예방조치 관리 방법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줄여줍니까? 예, 줄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3번 질문에서 예스로 빠져서 CCP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음료인데요. 살균 공정료 당연히 여기다 넣으면은 3번 질문에서 예스가 될 거예요. 줄여주니. 살균은 생물학적에서 줄여주는 공정인데 제가 좀 어렵지만 여과도 아니고 살균도 아닌 살균 후의 냉각 공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살균하면은 바로 포장하나요? 예, 어떤 거는 핫필링이라 해서 고온 충전 시스템에서는 바로 뜨거울 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냉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유 같은 경우도 일종의 액상 음료니까 음료로서 액상 우유를 살균한 다음에 바로 뜨거운 상태로 포장하지 않고요. 식혀서 포장합니다. 자, 음료의 열 처리 후에 냉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부 공장에서 두부도 냉각을 거쳐서 제품을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 유통이니까. 열 처리 이후에 뜨끈한 상태로 그냥 내비두지 않고요. 매우 적극적인 냉각을 해볼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음료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음료 냉각 공정. 열 처리가 끝나고 뜨거운 상태 걸 냉각하는 공정이고요. 두 번째 뭐죠? 생물학적 의해서 세균이라 할까요? 또는 병원성 세균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을 1번 선행요건으로 관리되니 아닙니다. 병원성 세균 선행요건 관리 안 되죠. 예방조치 관리 방법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질문 줄여주니 했더니 어때요? 줄여주니? 예, 안 줄여줘요. 냉각이 줄여주는 공정은 아니죠. 여러분들 음식을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고에 놓으면 세균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더 늘어나지 않게만 할 뿐인 것이죠. 3번 질문 역시 노입니다. 그럼 4번 질문으로 가야 돼요.
4번 질문 뭐죠? 늘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음료, 냉각 공정, 세균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냉장고에 넣어도 세균이 늘어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냉각이 진행되는 중에도 세균은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95도에서 살균했다고 치겠습니다. 우유라면 120도 넘게 고온에서 살균합니다. 초고온에서. 살균되고 나서 냉각을 거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적정한 유통온도, 보관온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 95도짜리 살균 음료가 상온까지 떨어지는데, 상온 유통이라면 그렇고, 냉장 유통은 더 떨어뜨릴 겁니다. 우유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떨어뜨리는 과정에 반드시 어느 구간을 지나가요? 미생물이 증식이 원활한 온도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게 이른바 20에서 50도라는, 그죠? 예, 그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미생물이 재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재증식의 조건들은 다 되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영양분이 있어요. N, 뉴트리언트. 그 다음에 W, 음료라면 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T, 자, 이 T가 95도일 때는 미생물이 못 자랄 온도였지만 50도, 40도, 30도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 구간은 T가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있죠. 포장이 되고도 산소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은 우리처럼 기체 상태의 산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액체의 용존산소를, 액체 상태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쓰기 때문에 음료 안에 산소 갖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P는 음료의 pH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성인 음료라면 더 취약한 경우죠. 그래서 미생물이 재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질문이 예스가 되는 거예요. 모처럼 말해. 그러면 5번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다음에 줄여주는 공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균 다음에 냉장해서 그냥 유통할 건데요. 다음에 다시 열살균하기 전에는 줄여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늘어난 미생물을 다시 줄여줄 다음의 공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특별하게 이 케이스는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즉 3번에서 NO, 4번에서 YES, 5번에서 NO가 돼서 다음에 줄여주는 공정이 없어 이 공정을 잘 관리하는 공정으로 CCP가 되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음료 후 열살균 후의 냉각 공정이고요. 그런데 모든 음료의 열살균 후의 냉각 공정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정 흐름도를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그 공정도의 전후 관계를 보면서 따져야 됩니다. 비슷한 예가 두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부는 열살균하고 포장이 된 포장두부라면 그렇습니다. 포장이 된 상태에서 중탕 살균을 한 다음에 스팀으로 살균한 다음에 뺍니다. 빼자마자 그냥 냉장고에 넣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집에서도 뜨거운 찌개를 바로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는 식혔다가 넣겠죠. 더군다나 두부는 냉장 유통하는 제품이니까 반드시 냉장을 거쳐 가야 되는데 살균 온도는 95도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냉장 10도 이하까지 떨어뜨리는데 20과 50 사이라는 그 위험한 구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두부 안에서도 똑같이 영양분 N, 물 W, 그 다음에 온도까지 맞았어요. T, 그다음에 산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부의 pH야말로 산성도 아닌 중성과 약알칼리성의 미생물이 잘 자라는 그런 pH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생물이 재증식할 수 있어서 그 냉각 공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잔존 미생물이 증식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번 질문이 노가 되겠죠? 예, 냉각 자체만, 두부의 냉각으로는 줄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번째 질문에 늘어날 수 있다가 예스가 되는 거예요.
잔존 미생물이 증식한다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5번째 질문이 갔더니 그러면 그 이후에 냉각 이후에 줄여주는 공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냉각 이후에는 열처리 공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 냉각 공정에서 늘어난 거를 다시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갖고 가서 집에서 두부 부침을 하거나 찌개에 넣어서 그때는 줄일 수 있는데, 유통 중에 생산과 유통 과정에는 다시 줄여줄 수 없으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인계받을 때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조소 안에서는 다시 열처리 공정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CP로 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처리 이후에 냉각 공정이 두부든 음료든 뒤에 특히 냉장 온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인 경우라면은 반드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두부의 냉각, 음료의 냉각 공정이 열처리 공정 다음에 있는 열처리 공정인데요. 그러면은 멸균 제품인 경우들은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잔존 미생물이라는 것이 재증식한다는 것이 우리 4번 질문에서 늘어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두부가 멸균 두부가 아니라 살균 두부니까 실제로 콩에 있는 세균들을 이만큼 줄여놓은 겁니다. 이 줄여놓은 이 세균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멸균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멸균인 경우는 다시 늘어날 세균, 즉 미생물의 생식세포까지도 다 사멸을 시켜놨기 때문에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뒤의 전후 과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겠지만 CCP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CCP 결정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갖고 결정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해했던 이 내용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조 공정도에서 어느 게 CCP가 될 것인가를 한번 조별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